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다음 달 중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공모에 참여한 김포시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6일 경기 고양시에 서울 양천구와 대한민국 빙상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3개 지자체는 김포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보와 인프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경우 목동 아이스링크와 고양 어울림놀이 경기장을 연계해 국제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유치 과정에서 저희가 3개 지자체가 그 빙상 스포츠 관련한 인프라 형성을 할 때 저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협력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3개 지자체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김포시를 비롯해 7곳으로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외에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김포시는 국제공항과의 인접성과 5호선, GTX D노선 등 광역 철도망 계획을 강조하며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조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 입지 조건은 광역교통 거점 여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유치 전에 나선 지자체 중 김포시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는 오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치 신청 부지를 최초로 공개하는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과 후반기 의정활동 과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재정문화위원장 장혜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민들 만나뵈면 장보기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금리까지 높아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천시 올해 예산이 2조 6,800억 원인데요. 불필요한 낭비 없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실행과 결과를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힘든 살림살이를 일으킬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에 두어야 할 현안이지요. 반도체 산업 온세미 같은 부천 기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SK그룹과 함께 대장 첨단 산업도시의 비전을 명확히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직제 조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청년사업부서와 체육부서의 운영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체육은 여가, 건강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맞는 특화 체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조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부천시 출차 출연기관이 시민 행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 시의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또 출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시민 서비스로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닷새 만에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불이 난 호텔의 업주와 매니저 등의 주거지와 그동안 이 호텔의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호텔 업주 등 호텔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고인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재 경위와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강북으로 번지며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올라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반포와 잠원을 중심으로 한 서초구가 0.5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금호와 행당동을 중심으로 한 성동구도 0.57% 올라 강남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은 서울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고점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 연결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 집값 상승을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5월부터 급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최근에는 1주택을 가진 분이 하나를 더 구입할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추가 구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고요.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현재 각종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재 정책을 펴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공급 확대로 전환이 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지금 임기 절반을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최근에도 8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되는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나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최근에 규제를 좀 강화해서 그 문턱을 높이겠다, 자금줄을 쬐겠다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인 분들은 전세 끼고 주택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출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면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의 여의도라든지 강남의 핵심 지역들은 상승세가 살짝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집값 상승은 수도권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인천의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의 뭐 핵심 지역들과 수도권, 서울이 가까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재인 시절과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확산되면서 지방 중소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굉장한 양극화, 서울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국한적이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졌다. 이게 앞으로 더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을 본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집값이 바닥에서 올라가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오버슈팅 상황에서 전고점을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수요가 몰리는 위주로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는 서울의 전세가 상승도 있는데요. 갭 투자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집값 상승을 멈출 수가 없다면 갭 투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도 굉장히 가파른데요. 우리 서민들이 사실 괴로운 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집을 안 사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거 뭐 전세 가격 올려주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매물, 입주 물량도 올해도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몇 년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줄어든 갭 차이로 인한 갭 투자 수요들이 또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도 막아야 되고 매매 가격도 막아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였습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 조작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소방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직후 당일 오전 6시 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후 5분여가 지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면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근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감이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긴급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SNS 등을 이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인천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8곳이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선 학교 내부망에서 불법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졸업사진 등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한 가칭 딥페이크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3곳을 개발합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조사를 통해 옹진군 덕적도 해상과 베타 경제수역 3.0기가와트 규모의 3개소 입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훈련 지역과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144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2.0기가와트 규모의 개발을 목표로 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